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근저당보다 전세권이 더 빠르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권은 낙찰받으시는 분이 전부 인수해야 될 권리입니다. 이거는 꼭 인수를 하는 권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매하는 직장인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꼬마 빌딩인데 일 평균 조회수 213에 달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토지 면적 65평에 건물 면적 177평에 달하는 물건으로 1차 매각기일 5월 2일에 27억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입지를 보시면 반경 500m에 3호선 경찰병원역, 가락시장역이 있고 또 8호선도 가락시장역과 문정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역이 많기 때문에 교통이 참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건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문정 로데오 거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건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30년이나 된 꼬마 빌딩이라 재개발 가능성이 있나 봤는데 이 주변에는 신축과 리모델링한 건물들이 많아서 재개발 노후도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은 재개발을 노리고 진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이 거리가 로데오 거리고 여기서 이면도로로 들어가자마자 해당 물건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모퉁이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죠. 도면을 보시면 지하 1층은 39평짜리 상가가 하나 있고 1층은 상가 30평짜리가 있고 2층도 30평짜리 상가가 하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층은 똑같이 30평인데 주택이 2개로 구분되어 있고 4층은 30평짜리 주택 1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해당 건물은 지하에 상가 1개, 1층에 상가 1개, 2층에 상가 1개, 3층에 주택 2개, 4층에 주택 1개 해서 총 6개 호실에 임차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전면과 후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CU가 1층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후면 사진을 보시면 건물이 참 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건축물 대장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 건물은 30년이 넘은 건물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건물입니다. 로드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로가 현재 로데오 거리인데요. 로데오 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인 도로에 있는 건물들은 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삐까뻔쩍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은 바로 꺾자마자 보이는 이 건물이 이번에 물건이 나온 건물입니다. 이렇게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CU가 있는 건물이 보이시죠? 이 건물입니다. 그럼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부터 보시면 보통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방을 여러 개로 쪼개는 불법 쪼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게 걸리게 되면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면 요 일반 건축물 대장 갑이라는 곳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제가 건축물 대장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해당 건물은 2020년에 이 아래 보이는 이 1층 천막 때문에 위반 건축물 표기가 되었다가 이제 요걸 철거해서 위반 건축물이 해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일이 1990년 9월 25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은 사용된 지가 32년 정도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꼬마 빌딩의 권리 분석을 할 때는 건축물 대장을 통한 위반 건축물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 분석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평소에 설명한 물건에는 근저당보다 빠른 전세권은 잘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근저당보다 전세권이 더 빠르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권은 낙찰받으시는 분이 전부 인수해야 될 권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4천만원 보이시죠? 이거는 꼭 인수를 하는 권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1층 전부라고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아까 CU가 있었는데 그분이 전세권을 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세권 바로 아래 나오는 2018년 4월 19일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인데요. 해당 권리가 말소기준 등기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는 모든 임대차 권리와 다른 권리들도 모두 소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임대차나 사업자 등록일이 2018년 4월 19일보다 빠른지 느린지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꼬마 빌딩에서는 임차인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임차인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잘 분석해 봤는데 우선 임차인은 총 6명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1개 호실, 1층에 1개 호실, 2층에 1개 호실, 3층에 1호실, 2호실 총 2개 호실이 있고 4층에 1호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1층과 4층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지만 배당 요구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1층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이라고 딱 적혀있는 이 돈만 물어주면 되지만 4층 임차인인 이 이땡땡은 보증금이 미상이기 때문에 꼭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입찰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입찰하실 때 이분이 대강 보증금 한 3억 정도 했겠지 라고 하고 입찰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까 보증금이 5억이다 이러면 낭패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 확인을 하시고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호실도 찬찬히 보시면 201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이 18년 9월 5일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등기보다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요. 302호 같은 경우에는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에 있어서 대항력은 있으나 배당 요구를 했고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돈은 없습니다. 여기서 소액 임차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이 2019년 8월 16일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등기보다 뒤에 있죠. 따라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계신 이분도 2019년 4월 5일에 전입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 점포 1층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은 처음에 있던 BGF 리테일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301호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자는 말소기준 등기보다 빠르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면은 전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입일자, 두 번째는 확정일자, 세 번째는 점유입니다. 이 301호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내용 중에 전입 상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제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소액 임차인이라고 적힌 몇 분이 계신데 이 소액 임차인이 뭐냐면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환산 보증금이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먼저 보전해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참 긴데요.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경매가 2022년에 열린다고 해서 2021년부터 되는 이 10차 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봐야 될 기준일은 말소기준 등기의 날짜입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근저당의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 4월 1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첫 번째인 2016년 3월 31일부터 시작된 이 8차 개정을 보셔야 됩니다. 8차 개정에서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소액 임차인으로 규정을 해놓았고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3,4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권으로 돈을 보전해주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 앞에 보시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2만 원인 소액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을 계산해 보면은 3천만 원 더하기 42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7,2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금액은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 임차인이라고 된 것이고요.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전입을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3,4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다른 경매 물건을 보시다가 소액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보전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정 금액을 가져가는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나중에 이 금액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격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는 토지 65평을 25억에 감정했고 건물 177평은 2억에 감정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가격은 거의 없고 다 토지 가격으로 감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총 27억으로 감정했는데 이것을 토지 한 평당 얼마인지 보면은 평당 4,15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물건지 주변의 물건을 봤는데요. 평당 4,130만원, 4,500만원, 4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호가 기준으로 평당 4천만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평당 4,150만원은 얼추 금액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근처에 대지면적 60평이고 연면적 150평인 물건자 비슷한 물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리모델링한 물건으로 이 매매가 46억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177평이라 요즘 평당 1,000만원씩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은 얼추 17억 정도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싸게 받으면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45억 정도에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현재 호가를 봤다면 이번에는 거래 사례를 볼 텐데요. 21년에 3,900만원, 3,900만원, 4,900만원까지 대략 평당 4천만원의 거래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평당 4천만원 정도가 시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대략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파악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보통 이 주변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당 1,000만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평당 전세는 1,000만원이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는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평수가 나와가지고 알기 쉬웠는데요. 보통 월세 500에 50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층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만원, 그리고 2층 이상은 평당 5만원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 39평은 500에 50만원, 1층 30평은 5천에 300만원, 2층 상가 30평은 3천에 150, 그리고 3층 30평 주택은 전세금 3억, 4층 30평 주택도 전세금 3억으로 이제 예측을 했고요. 따라서 총 보증금 7억에 월세 500만원 정도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건은 1차는 5월 2일에 27억에 예정되어 있고 2차는 6월 13일에 21억 6천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세는 최저 매각 가격인 27억이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제가 손품을 팔아서 파악한 보증금과 월세는 약 7억에 5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1차인 27억으로 구매 시 수익률은 3%이기 때문에 월세 메리트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하면은 앞에서 봤듯이 45억대에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기일에 싸게 낙찰받은 뒤에 약 17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 다음 매각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1차는 절대 아니고 2차에서 웬만하면 매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입찰하려는 가격에서 인수해야 할 보증금만큼은 꼭 빼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1층 상가 4천만원이랑 4층 주택에 파악하지 못한 보증금은 꼭 빼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시세가 27억인데 이런 보증금도 있는데 1차에 들어가는 것은 호구겠죠? 결론입니다. 해당 물건의 장점은 500m 안에 지하철역이 3호선, 8호선 합쳐서 총 3개가 있다. 그리고 서울 송파에 좋은 위치의 꼬마 빌딩이다. 두 번째, 위치는 좋지만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건물 가치를 상승시킨 후에 매도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총 6개 호실 중 4개를 명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4층에 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받아야 되는데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지역 꼬마 빌딩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개발 확률이 낮다는 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쨌든 인기 지역에서 나온 꼬마 빌딩이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찰 경쟁이 치열하면 당연히 낙찰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총평을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서울 송파에 정말 괜찮은 입지의 꼬마 빌딩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누가 얼마에 받아갈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테마로 진행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만약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